네, 황금 추세 시간입니다. MBN골드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지수의 흐름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장중에 코스닥이 3.99%까지 떨어졌다가 또 바로 1% 넘게 올려버리네요. 변동성이 네. 정말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르내림이 상당히 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움직임이 큰 편에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제 괜히 그 부분을 짚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생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신 분들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시장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자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환율 시장도 있고 채권 시장도 있고 원자재 시장이 있고 증권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의 가장 큰 시장은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원화가 그래도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조를 나타냈지만 오늘 이제 원화가 상당히 약세 부분들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움직임이 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어제 그래서 파생 시장에서 지금 풋옵션 쪽이 시세가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풋옵션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약간 장중 흔들림이 좀 심하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시장 분석적인 부분에 자금 흐름을 좀 파악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정도로만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포지션이 바뀌기만 한다라면 시장 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차트 한번 살짝 봐보면서요. 코스피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어떤 이격이 벌어져 있냐면 20일 이동 평균선과 상당히 많이 이격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연휴를 지나오고 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한 달 넘는 시간, 한 달 반 동안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조금은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현재 미국 시장이랄지 여러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크게 밀리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만 조금 우려감이 나타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사실 실적도 솔직히 기대했던 만큼은 안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1선에서는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리보다는 조금이라도 반등 더 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고 그러면 지금 어떤 주식들을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을 막 사면 될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자. 그냥 가만히 관망을 하되 우리가 한 번은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 한번 흔들렸던 그런 구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 6월 달에 한번 흔들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지금 최근 또 흔들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때 빠질 때의 모습을 좀 확대해서 봐보면 지난 6월에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요즘에는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거래량이 좀 늘어났었던 점들을 감안해 보면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의 욕구가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관망하시고 반등 시에 대응하시는 쪽으로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볼 시장은 환율 시장 그리고 파생 시장이 거래 대금은 더 크거든요. 거기서 포지션이 바뀌는지만 좀 확인이 된다라면 주식도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을 이럴 때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겠죠. 지금 이러한 조정이 말씀하신 6월장과 비교를 하면서 이번에도 짧고 굵은 조정일 것이다. 여기에 잘 버티고 이제 기다렸다가 반등 시 이렇게 매수를 해보자. 이런 전략이신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위치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하락 장소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어제 이제 그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한테 기대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다 썼고 그쵸. 이제 YCC 그래서 일드 커브 컨트롤을 좀 해줄 수 있는 여력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를 갈 거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인데 안 하겠다고 했어요 어제. YCC 안 한다. 그거 해봤자 소용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 뭐야 기대할 게 없네.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그렇죠. 공급이 안 되는 지난번에 거죠. 6월에 흔들렸을 때는 뭐였냐면 회사채 매입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괜찮네. 그러면 뭐 우량한 회사들 조금 밀린 것들 괜찮아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좋은 주식들 위주로 먼저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쓸 수 있는 카드 있는데 안 쓰겠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뭐 물론 또 다른 것들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흔들림이 너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 괜히 우리가 조치를 취한 것들 때문에 자산 버블 일어나서 나중에 비난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나오면 연준은 움직여줍니다. 근데 흔들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젖을 줄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크게 흔들린다면 아마도 연준이 뭔가 그때는 대응책을 내놓을 거다. 우리가 영웅이다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거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흔들림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자리에서 손절을 칠 거냐 말 거냐의 관점에서는 조금이나마 반등이 더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하자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낙관론에서 신중론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두자라는 네.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 종목을 리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무엇보다 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짚어봤는데요. 빠르게 리뷰도 좀 해볼까요? 네. 자, 어제 매수했던 종목 바텍이었죠. 어제 이제 매수를 워낙 저점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리가 정말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도 한번 움직임이 강하게 한번 튀어나왔고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도 뭐 일단 우리가 뭐 한 4.9%까지 수익대가 나왔다가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뭐 매수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흔들려도 우리가 자리만 좋은 자리, 그러니까 미리 조정받아 있는 종목들, 억지로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지금 빠지면 정말 속절없이 너무 손실이 커져요. 그런 종목들 할 게 아니라 눌림목 종목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매수도 가능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이지만 코스닥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 반등해줄 가능성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매수할 가능성은 높은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정바이오를 최근 계속 제가 많이 언급되었어요. 그렇죠? 병충해 결국에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또 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갔고요. 맨 처음에 제시했던 목표가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늘은 이제 수익 실현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코로나 확진이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고 우려감들이 커지고 또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스크주들은 많이 있지만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웰크로는 뭐 대장주처럼 움직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면 우리는 비말 마스크 좀 얇은 거 그런 소재가 좀 좋은 것들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게 레몬이었죠. 이제 이 레몬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이고 그때 고점을 또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레몬이라는 종목이 마스크주구나. 근데 날씨 더워지면 이런 게 그렇죠. 제가 그때 강조드렸던 게 의료진들이 이 더운 날씨에 그 방호복을 다 입고 뛰어다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호복도 더 얇고 좀 활동이 편안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그때 소개해드릴 때 기억하셨다라면 이번 코로나 확진이 다시 커지고 날씨가 더워졌다, 장마 끝났다고 생각하면 레몬 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이길 만한 종목으로 슬림화하면서 좀 굵고 짧게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계속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우리 그쵸. 봐야 될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제 제가 리뷰를 하는 이런 종목군들도요, 내지는 뭐 대응하시라는 부분들로 또 이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의 흐름이 이쪽이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올라가는 쪽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믿을 게 없으니까 뭐 그쪽에 좀 본다라는 것도 한 가지 이슈이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봐볼 거냐면 바로 이제 그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힘든 거 뭐 있어요? 딱 힘든 거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뭐가 힘드십니까 지금? 더운 현재 상황에서 거요. 더운 거, 그렇죠? 네. 더운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힘들죠, 네. 그죠? 방송하시기도 힘들 건데 코로나, 그죠?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더운 것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오텍입니다. 오텍. 네. 자, 코드 번호
067170이고요. 오텍이라는 종목 네. 지금 1,8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지금 중요해요. 이 종목도 눌림목 받았고요. 오늘 오히려 이렇게 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올려가려다가 조금 내려왔던 부분에서는 오히려 매수 포인트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요. 특수 차량을 만드는 회사예요. 구급차 아시죠, 여러분들? 구급차를 비롯해서 살수차나 이러한 특수 차량. 근데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응급적으로 실어 날려야 될 환자들이, 그죠? 실려가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코로나나 메르스 때 우리가 그냥 일반 구급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음압 구급차. 그죠? 네. 음압 구급차.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음압 구급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현재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 주말 동안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초대형 교회들, 우리나라 정말 상위권에 있는 신도 숫자가 상위권에 있는 곳에서도 여의도에 계시는 그런 교인분들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넘을 거예요. 우리가 전체 확진자 수가 12,000명을 넘어갔고 완치자가 10,000명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최근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일단 한 가지 봐야 되고요. 지금 캐리어 에어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캐리어 에어컨. 그러면 더운 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에어컨 틀어야죠.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에어컨 판매만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스가 샜으면 또 가스도 채워줘야 되고 또 수리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살인적으로 더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포인트일 거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음압 구급차, 그다음에 이런 환자 늘어나는 거, 그 두 번째 폭염, 캐리어. 그래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집에서 에어컨 많이 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이나마 힘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폭염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생활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마 이후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타이밍에 볼 수 있는 오텍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후에는 어떨까요? 지수가 방향이 조금 안 잡히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상승을 할 때도 이제 오히려 경험이 많았던 투자자들이요. 아,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놀라운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지? 라는 부분들이 약간 간과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분들이 동학개미 분들의 자금이 워낙에 컸다라는 부분들과 이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그게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하락도 주말 지나고 왔는데 장이 밀리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어저께 그랬죠. 3, 4, 5, 6, 7, 8. 그래서 6개월 지나서 신용 잔고를 다시 갱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 주린이 분들은 이때까지 마치 공주처럼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시장은 짐승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어디 나들이 갔다가 산속에 길을 잃었는데 짐승을 만났어요. 이 짐승이 나를 공주라고 안 때립니까? 아니죠. 공격을 하죠.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런 공포감이 커지는 부분들에서 이분들의 이제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아직까지는 좀 나름대로 버티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강했던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붕괴되는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 평균선에 지금 지지받으려고 꼬리를 조금씩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에 대한 부분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 다시 심리적으로 이겨내려면 5일선을 넘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 내지는 상징적인 포지션 2,400포인트 여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가능성 미국 시장이나 환율 여러 가지 부분 보면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저점 매수만 하지 않으신 상태 현금은 혹시 모르니까 현금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반등 일어나면 거기서 현금을 조금만 더 높여보자라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이 지금 변동이 워낙 크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지금 좀 상당히 깨깨톡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불법적으로 주식 정보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고 거기에 쏠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유튜브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신 분들의 쏠림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건 무조건 그거예요. 폭락 없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주장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60일 이동평균선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21선을 이렇게 금방 무너뜨려 버리면 61선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815에서 820포인트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던져버리기보다는 거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21선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면 그때 현금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현금 확보를 해놓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엇보다 유효한 전략은 기다리자라는 거네요. 네, 당장은 이제 던지지는 말자. 왜냐하면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 공포 심리에 좀 더 매물이 나오는 공포를 좀 불렀던 게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이 정도 밀려갖고는 안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패턴에서는 잘 안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고점에서 이 짧은 하락이 나왔을 때 나타나는 네. 현상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는 주식 초보자 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져 있고 그분들의 심리에 의해서 조금 더 과도한 상승이나 과도한 네.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부분들이라서 그것만 조금 진정되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진정하고 좀 한 호흡으로 이렇게 한숨 푹 쉬면서 편안하게 조금 시장을 최대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성남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